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걸 많이 찾게 되는데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음식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로 인해서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열린 K푸드 체험 행사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한국의 건강하고 우수한 식품이 중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네요.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 블랙핑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뚜두뚜두.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음식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전에는 특별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찾아 먹고 이러진 않았는데 네. 이 특수한 시기에 도착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약으로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상식적을 찾다가 올해 와서는 네. 면역력 높이기 막 그걸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뭐 한국 음식은 워낙 다 뭐 웰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를 흔히 많이 먹는 뭐 김도 많이 먹고, 네. 뭐 브로콜리 좋다면 브로콜리 많이 먹고, 맞아요. 양파 좋다면 양파 많이 먹고, 김치 좋다면 김치를 왕창 먹고. 네, 마늘도 좋고 생강도 좋고. 맞아요. 뭐, 좋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한국 음식이 뭐 면역력을 높이는 건 물론이지만 K푸드라고 해서 한국 음식을 뭐 전 세계인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K-팝인데 지금은 특수한 시기에 K푸드라고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는 이미 웰빙 음식으로 이제 인정되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김치, 된장 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또 청국장이 요즘에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뭐 웬만한 그 국에는 다 장국이 이제 그렇죠. 대표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충칭에서 네네. 10월 28일에서 31일 동안 K푸드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충칭 이 도시 자체가 인구만 3천만 명 넘는 도시잖아요. 네. 중국에서 직할실에서 인구가 1위인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굉장히 많은 바이어들과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그 기업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한국 음식 인지도가 더 올라간 걸로 보도된 걸 보고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음식을 중국인들이 좋아합니까? 한국 음식 중에? 한국 음식 중에 특별히 제 생각에는 그 드라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가 김이 수출이 제일 많이 됩니다. 네. 네. 김 요번에 보니까 김 수출만 해도 올해가 1억 달러 이상을 이제 도달하고 거의 23% 이상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지금 있는 지 벌써 12년 차 되잖아요. 오기 전만 해도 한국 분들이 중국에 왔을 때 선물 주는 중에서 1위가 김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피는 있지만 네. 좀 크고 또 이렇게 가볍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더 받았을 때, 다른 상품들은 중국에서 흔히 좀 사기 괜찮은데 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 사 먹는 그런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드라마 보면 항상 김에다가 뭐 김이 계속 싸서 올라오잖아요. 먹죠. 예. 네. 그래서 김이 굉장히 잘 팔리고, 또 두 번째는 인삼 이런 종류. 네. 네. 그리고 인삼은 뭐 워낙 유명한 식품이니까요. 그렇죠. 고려 인삼, 네. 뭐 정관장에 나오는 홍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그런 간식거리도 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 네. 네. 그럼 우리가 먹는 간식을 온 중국에서 함께 먹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되겠네요. 한때는 그 네. 한이칩인가? 그거를 너무 많이 수요해가지고 네. 나 가는 그 곳마다
파는 게 없다고 한국에서 비춰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중국 가면 그게가 제 조카가 사 먹으려 하는데 거의 한 2만 원대. 아이고, 여기 그래요? 10배 값으로 올라가지고 사 먹더라고. 네. 그리고 또 중국 지역에 보니까 한국의 그 매콤한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전 중국은 라면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그 기차를 탈 때 컵 라면 있잖아요. 그걸 네네. 먹는데 한때는 이 라면이 대만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에 기름이 있고 고기가 있고 좀 이게 라면 국물 먹을 때는 시원한 맛이 아니라 라면 자체는 맛있는데 고소한데 라면 국물은 좀 느끼한 맛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라면은 시원하잖아요. 살짝 그렇죠. 칼칼한 맛에 칼칼한 시원하니까 맛이 나죠. 그거를 또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집에서도 라면 끓여 먹는 분들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네. 항상 드라마에서 라면 먹는 장면 장면 많죠.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중국의 한족들이 조선족이 하는 음식점도 많이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그렇죠.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조선 그 동포분들이 사실 하고 있는 음식점이 거의 다 뭐 코리안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조선 민족 음식이든 아니면 한국 음식이든 그러니까 중국 음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느끼하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중국 사람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식당이 항상 좀 손님으로 벅적벅적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 덕분에 네. 사실 중국 동포들도 음식을 점을 잘 할 때 운영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최영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축의금 7원에 담긴 우정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1년 5월 1일 한 기숙사의 김종렬 동창이 학교에 특별 허가를 받고 결혼식을 올린다. 4월 29일에 그가 화룡현 비암촌에 있는 집으로 갈 때 나는 한 기숙사의 7명 동창이 1원씩 낸 축의금 7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결혼을 축하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좀 생각을 하더니 나한테 돌려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최영, 이 돈으로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는 버스표를 사오기 바라오. 다른 동창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자 나는 최문식에게 돈을 넘기면서 버스표를 사오라고 부탁을 했다. 이튿날 아침 버스표를 사지 못한 최문식은 자전거 3대를 끌고 왔다. 나는 되받은 축의금 7원을 호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림금산을 뒤에 태운 후에 페달을 밟았다. 다른 두 쌍도 뒤따라왔다. 자전거를 번갈아 밀면서 겨우 용정시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가 지나서 배가 출출할 때였다. 일행은 나의 호주머니에 눈길을 돌렸다.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축의금은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다시 앞장을 서자 모두 뒤따라왔다. 1시간가량 달리니까 자전거를 탈 힘이 없는 데다가 어두워서 탈 수가 없었다. 번갈아 밀면서 3시간 넘게 걸어서 연길에서 백열이 되는 비암촌에 도착을 했다. 석심한 소리로 종렬을 부르자 진종일 우리를 학수고대하던 김종렬은 우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맨발바람으로 뛰어나와서 날 부둥켜 안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축의금 7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종렬아, 너 결혼 축하해. 축의금 7원을 받아준 그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 이튿날 우리 일행 6명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연길행에 올랐다. 점심때 모아산 정상에 오른 우리는 종렬의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을 침실에 가서 먹기로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탔다. 내리막길이어서 자전거는 쏜살같이 달렸다. 침실에 도착한 우리는 음식 보자기를 풀었다.
푹 삶은 닭 한 마리, 돼지고기 수육 한 덩이, 찹쌀 순대 6개. 정말로 푸짐했다. 우리는 야 하고 환상을 지른 후에 그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저녁 때였다. 나는 침실 창문을 열고 모아산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모아산이 빙그레 웃고 있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얘기입니까? 40년 전의 얘기죠. 그러네요. 이야. 네. 버스표를 구하지 못해서 자전거를 타고 백여리를 갔다니. 이 대단한 우정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사람을 태우고 탄다는 거는 저도 사실 이 시기는 아닌데 네. 그 학교 다닐 때 한번 저희 몇 명이서 네. 뒤에 사람 태우고 한 8시간 자전거 타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8시간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놀러 가자 네네네. 이래서 탔는데 타고 한 3시간 지나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네. 행복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긴 또 결혼식까지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1981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7원 정도면 그때 이 어느 돈은 정도입니까?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시기에 사람들이 한 달의 급여가 이분들은 아마 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네. 한 10몇 원? 그다음 많아봤자 20몇 원, 30몇 원씩 이렇게 아. 급여를 탈 때이기 때문에 1원이란 돈은 그것도 학생이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비싼 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81년 때는 유치원도 안 가는 시기라서 네네. 네, 일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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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의금 7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점심도 굶어가면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우정이 이 글 속에서 정말 진하게 묻어나오는데 사실 그 결혼식 때 친구들이 좀 참석을 해서 북적북적 해야 신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결혼식 가도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오면 네. 이 친구는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맞아요. 참 좋구나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썰렁하면 네. 사실 요즘 막 너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돈을 써서 하는 그 결혼식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친구들이 거의 100리라는 이 길을 네. 자전거에 타고 왔다는 거는 정말 이분 자체가 그렇게 예. 인성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동포 분들은 결혼식을 어떻게들 올리시나요? 한국보다 더 굉장하게 올립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식장 안에서 한국은 보통 웨딩식에서 이렇게 결혼을 네. 하잖아요. 저희는 그 식장 안에 자체가 노래방 같아요. 그러니까 식장은 웨딩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그 외부 가수들이 노래하지만 친척들이 나와서 춤을 그렇게 많이 추고 그렇군요. 그다음 동창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네네. 뭔가 자기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 전체 행사가 식사하는 내내 다른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식장 안에서 식사하고 식도 올리고 그럼 식사 도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나가서 노래하고 춤춰요. 네.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기 문제 아니라 아무튼 굉장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네. 또 놀러 가요. 그러니까 저녁 한밤중까지 놉니다. 하루가 그리고, 그냥 네. 온통 결혼식을 한 친구를 위한 축제의 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엄마는 엄마 친구들끼리 놀러가고 친구끼리 결혼한 신랑 신부는 또 신랑 신부끼리 놀아서 다음날까지 이렇게 네. 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날은 제 생각에는 결혼하는 분도 정말 흥분하지만 오는 네. 분들도 보는 재미에 즐거운 네. 시간이죠. 한국에서도 보통 그 예식장에 식사를 하면서 예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축가를 부르거나 그러는 팀들은 있어도 그냥 친구들이 나가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러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재밌습니다. 그런 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자 측에서 막 나와 춤췄다. 그럼 여자 측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소냐.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자 측에 남자들 많이 오고 여자 측에 여자들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서로 앉고 막 같이 올라가니까 금방 친해지고 그렇겠네요. 오후에 같이 뭐 노래방 가든 뭐 저녁에 집에 가서 뭐 놀든 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눈 맞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네. 있군요. 네, 일부러 얘는 갈 때 이미 얘기해요. 누구누구는 남자친구 없다. 누구누구는 여자친구 없다. 이렇게 소스를 서로 주거든요. 네. 그거는 좀 비슷하네요. 한국에서도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 그건 또 비슷하군요. 네, 그런 문화는 비슷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편지 속에 김종렬 씨 결혼 벌써 40주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도 아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자의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청사처럼. 청사처럼 밝히고 다짐한 사랑 천년 만년 지난 듯 변하오리까 한양길은 700리 떠나신 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슬픈 가슴은 청사처럼 불길처럼 서럽게 타네. 기다리다 지쳐서 여윈 내 가슴 그리움은 나날이 사무치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못 오시는가 님 그려 애태우는 슬픈 가슴은 청사처럼 불길처럼 서럽게 타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리진욱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가문의 존장인 나의 리더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친속 친지들 안녕들 하세요. 오늘 제 107회 이야기 제목은 락상응이온데요. 잘 듣고 깊이 음미하고 잘 터득하였으면 고맙겠소. 락상매라고 하면 대개 짐작은 가겠지만 그저 떨어져서 상한 매가 아니라 뜻이 깊고 천리 있는 사연이 깃들어 있으므로 새끼를 양육하는 어미매에게서 특히 젊은 부부는 물론이고 젊은 자식을 둔 부모들과 손군들 둔 늙은 세대들도 잘 음미하고 행할 것을 바라고 보오. 어미매는 먹이를 떨어뜨려 새끼가 받아먹도록 한다. 어떤 새끼 매들은 받아먹으려고 동지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이 작은 매는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난관 속에서 강하게 자란다. 이것이 바로 어미매가 바라는 바이다. 어미매는 자기 새끼를 사나운 강한 매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토록 가혹한 추락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와 후손들을 남 못지않게 무턱대고 우월한 조건 하에서 키우려 하고 극히 개별적으로는 자신이 동년을 반추하면서 귀여운 자식이라 온실 속의 화초마냥 곱게 온양무능한 마마보이를 키우고 있으니 오늘의 화제가 아니 될 수 없게 한다. 우리 전주 리씨 함양대군파 제39대의 유일한 존장으로서 어떻게 선배들 못지않게 가문을 이끌고 친지들과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좋은 일을 할 것인가를 골몰하던 중 사람들 속에서 흡입력이 있는 큰 재미있는 해학적이면서도 천리있고 교양적 이의가 다분한 이야기, 유머, 자타의 인생 경험담 등으로 5분 이내로 편집하여서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몇 개 그룹들의 명절에 하는 덕담 마냥 발송한다. 그러면 즉시 서로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댓글도 뜬다. 재수 씨가 보내온 메시지다. 아주버님이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꾸린 이야기방이 있어서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있어요. 그래도 두 딸과 아들을 고생 속에서 비슷하게 키워서 출세시켰지만 성군들만은 아들 며느리를 도와서 남 못지않게 우월한 환경에서 잘 키우려고 애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곤 했는데 오늘 아주머님이 이미 심장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아니네요. 파란만장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고 인재로 육성되려면 미물인 어미매의 강한 새끼 사랑을 본받아 귀여운 자식일수록 야하게 키우라는 명언대로 알맞는 초년 고생으로 성군을 키우겠어요.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리드해 주세요. 네, 리진욱 씨가 보내오신 가문의 존장인 나의 리더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벌써 얘기가 이 뭐 107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글들을 보내고 받고 서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고받은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죠? 너무 좋은 거네요. 네, 누군가 저희들 하나가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거의 다 이제 친척분들 해서 그 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이 네,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뭐 뉴스거리나 뭐 음식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네.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리진욱 그 선생님처럼 107회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편집해서 5분 내의 내용을 네네. 이렇게 공유한다는 건 공들여서 하는 거라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그 글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하고
재수 씨가 답을 또 쫙 올려주시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또 신나서 또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희는 보통 이제 네. 단톡방에 뭐 올리면 뭐 엄지척 아니면 뭐 이 그렇죠. 정도를 올리는데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거나. 보통 이모티콘을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네. 글로까지 이렇게 장편을 쓸 때는 정말 이 글이 본인한테 와닿다 그렇죠. 이런 뜻이거든요. 네. 한국의 카톡 같은 게 중국에서는 위챗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체로 방을 만들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희 집도 보면 네. 우리 집 식구들만 있는 위챗방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시 가문의 위챗방이 있고 또 네네. 어머니가 박씨니까 또 박씨네 가문에서도 위챗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다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단톡방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관계도 참 좋아지고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특별히 저희들 이전에 한번 제 남동생 그 아이가 그 돌잔치 할 때 못 네네. 만나니까 네네. 그룹콜 해가지고 영상으로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거기에서 뭐 서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네. 막 잔치하는 모습 그대로 서로 주고받으니까 마치 옆에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네. 단톡방을 활용 잘하면 어떤 때 못 만나도 사실 다 만나기 쉽지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다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친하거든요. 네. 잘 활용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또 인간 관계도 더 친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촌 넘어서 육촌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서 가끔 얼굴 보고 그렇죠. 얼굴 보기도 힘든 게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또 바쁘게 살다 너무 보니까. 변화를 많이 가지니까 네. 서로 몰라요. 얼굴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척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내느냐, 뭐 애는 잘 크고 있느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다 보면은 코로나19 시대지만 훨씬 더 정겨울 것 같은데 많이들 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하는데 친척들은 말 안 하는데 그 안에 네. 있으면서 다 알아요. 말씀을 안 하는데 다 찾아보는 거죠. 정말 코로나19 끝나고 다 같이 좀 모여서 신나게 좀 즐겁게 수다 좀 떨어봤으면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양희은이 불러주는 모두 모여 노래를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네,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이 가동됨으로써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농업 협력이 기대된다. 이런 소식 들어있네요. 예,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 온실이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우리 여기 알마티 지역의 시범 온실 현장에서 카라슈케프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 그리고 주 알마티 총영사관, 우리나라에서 온 또 농림축산식품부, 또 코트라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현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 시범온실은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 수출과 또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컨소시엄들에 의해서 현지에 공사를 시작했고 또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네. 규모는 1헥타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라면 3,300평 정도 되고 네네. 또
여기 현지가 이제 눈과 이렇게 비도 꽤나 오는 편입니다. 천산산맥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현지 알마티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가지고요. 결로와 또 유수 유입 방지 아주 탁월한 우리 한국형 모델로 설계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온실은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재배하고요. 또 예. 고부와 같이 장목인 딸기를 재배하면서 한국형 또 스마트팜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게 되고요. 또 이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 그리고 현지 농업인들이 이 스마트팜 관련 작물들을 현재 돌보면서 또 재배 기술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시설 재배를 잘 할 수 있는가를 또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우고 또 활용하게 됩니다. 네. 잘 돼서 우리 동포 여러분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이 고부가가치로 소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다른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 작가들의 작품이 카자흐스탄에서 전시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요. 카자흐스탄 누르sultan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를 엽니다. 계명대학교 민화연구소와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이제 교체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요, 한국의 민화 작가 19인의 작품이 이제 전시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민화는 이제 순수하고 또 소박하고 뭐 이런 솔직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드러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뭐 화조도 뭐 십장생도 산수도 풍속도 뭐 무속도 등등등등등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민화 전시회입니다. 계명대학교 민화연구소 이제 건정순 소장은요, 한국의 꽃이라 불리는 민화의 예술적 또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전시이길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고요. 또 이 한국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이 현지에서 오징어 게임 콘텐츠로 인한 한류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한국의 민화 전시를 진행하게 돼서 아주 뜻있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서 한국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행사 일환으로 장인들의 박람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행사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달 30일 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문화체험 축제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동명학대학과 사할린 주한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축제는 이미 4년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정부가 지원하는 세대의 연결, 정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축제는 이번에 돌린스크, 홈스크, 아니와 카르사카프 사할린시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 국립대 한영과 대학생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체험 축제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책거리입니다. 책거리는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을 그린 그림인데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책거리는 공중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양반 기급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책거리는 다산, 장수, 출세 등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매해 한국문화체험축제를 다루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고민 끝에 책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할린에서 잘 모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책거리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라고 한국 공예에 관심이 많은 이멜비라 학장이 전했습니다. 그는 이날 체험실을 열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책거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책거리의 의미와 역사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까? 이부 행사로 활동 교실을 지도하는 사할린 국립대의 디자이너 나탈리아 카튼카는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그림 이미지와 이에 따라 화판에 어떻게 색칠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책거리 체험은 사할린으로 좋으느라 학생들과 함께 이들을 인솔한 교사들도 색칠이 빠졌습니다. 분위기에 맞춰 큰 화면에서는 가야금 소리도 들려주었습니다. 유치측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책거리 체험 수료증도 전달하고 많은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즈노 살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진행이 됐네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이었다고 하는데 벌써 4년째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연결 전통의 이어줌이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실시가 됐는데 이번 체험 주제가 책거리였다고 하네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야금 소리도 함께 바탕음악으로 깔아줬다고 하니까 참 의미 있는 한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참 좋은 축제였는데 동포 여러분 함께 해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휴, 이 많은 볏짚을 언제 다 나른다. 아유 임자 걱정 마라. 내가 다 날라줄란게. 영감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나른다 그랴. 나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란게. 아이고, 고작 그걸로 오저코름 날른다 그랴요. 이게 어때서 그랴? 아유, 그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얼른 가서 갱공기 갖고 와요. 염료 붙들어 매고 이것이나 잡고 있어. 내가 볏짚 얹을란게. 아유, 몇 개나 나를란 게 모르겠네. 지금 날 씹어보는 거요? 나가 이래 봐도 이것으로 볏짚 10단은 거뜬해진 사람이야. 소식적에 볏짚 10단 안 날라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랫집 영식이 아범은 나보다 5살이나 어린디 5단도 못 져. 아유, 쉰소리 그만하고 빨리 이거나 옮겨요. 볏짚 10단 나른 사람인데 고작 2단을 옮길 수는 없지.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2단만 치고 가요. 체면이 있지. 그래도 5단은 날라야지. 아유, 그러다 못 일어서면 어떡해. 걱정 붙들어 말한게. 알았으니까 영감 알아서 해요. 임자 뒤에서 이거 붙들면 어떡해. 손 놔요 손. 누가 이거 잡고 있다 그래요. 볏짚 한 단만 내릴란게 일어나 봐요. 이거 안 내려도 돼. 자, 일어나 봐요. 왜 힘을 못 써? 이게 요상하네. 왜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것이요? 자, 이제 일어나 봐요. 이거 봐. 임자 내가 일어섰어. 내가 꼴랑 한 단 지고 호들갑 떨기는. 한 단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노? 세월 한탄 그만하고 얼른 이거나 날라. 이거 나르다 해지겠네. 알았어. 지금 가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걸로 볏짚 10단을 날랐는데 이제는 한 단밖에 못 지네요. 네, 세월 이길 장사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발명한 가장 우수한 연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에서 많이 쓰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거름이나 벼, 콩 같은 곡식,
나무나 풀을 운반할 때도 이곳에다 올려서 운반을 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반 도구인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두루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농사도구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는데요. 몸체는 주로 소나무로 만들고 이것을 사용할 사람의 체구에 맞게 제작을 합니다. 몸체는 가지가 Y자형인 자연목 2개를 마련해서 사다리꼴로 형태를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데요. 그 다음 지프로 멜빵을 만들어서 이것을 등에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을 세울 때는 작대기를 이것에 버티어 놓습니다. 무거운 것을 이것에 싣고 다닐 때는 지팡이를 짚으면 훨씬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무게는 보통 5, 6kg 정도 되는데 건강한 남자가 한 이것에 50에서 70kg 정도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쓰는 집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필요한 거름이나 곡물, 나무, 풀 같은 것을 짐을 얹어서 등에 지는 운반도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경운기, 2번 지게, 3번 지우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이걸 지고 다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이걸 쓰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의 형태나 크기는 곳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모양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의 길이는 이것을 지는 사람의 키에 맞추기 마련인데 평야지대의 이것은 산간지대의 것보다 긴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산간지대는 길이 좁고 넘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짧은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것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대마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이름 그대로 CK 또는 GK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전에 이것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동포 여러분이 쓰는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추억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우체통에 편지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광복절에 고국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광주의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에서 홍범도 장군 특별전이 개최가 됐었는데 이 전시회 아주 때맞춰서 기획해서 개최하신 게 김병학 관장님이시잖아요. 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가 또 광복 76주년이고 홍범도 네. 장군 서가 이제 78주년인데 또 그동안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련 개방 초기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결국에 결실을 맺어서 올해 유해 봉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조그만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침 또 제가 소장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관련 유물이 또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전시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걸 계기로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그리고 고려인들의 항일 독립운동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되셔서 정말 저는 의외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할까요? 저도 모르게 정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님은 고려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네. 사실은 연해주에서부터 강제주 이전부터 홍범도 장군은 사실 1907년, 8년 의병운동부터 시작하면서 연해주 지역 가서 국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셨고, 특히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그리고 그해 10월에 청산리 전투, 이 전투에서 일본 정규 부대를 이렇게 무찔러가지고 연해주에서부터 이미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에게 가장 신망을 받는 우리 민족 지도자로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강제주 돼서도 여전히 우리 고려인의 어른으로서 고려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이끄신 분이죠. 그래서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또 홍범도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정말 조국의 이 독립, 이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조국과 연계도 생각하고 네. 고려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네. 이번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되기까지 그 고려인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인 사회, 동포 사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네. 유해 봉환이 지금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건 아주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요원한 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범도 장군한테는 이렇게 직계 자손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이렇게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유해는 후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의지들의 이렇게 후손들의 의지가 있어야 이 국내 봉환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홍범도 장군은 그 직계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아시아 이 고려인들의 이 뜻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고려인들이 기꺼이 홍범도 장군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해는 고국으로 이렇게 당신은 돌아가셔서도 고국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국내 우리 조국으로 봉환되도록 고려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국내에 들어와 사는 많은 고려인들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상의 어떤 뭐랄까요, 그 생활의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들어와서 이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과 의지, 또 고려인으로서의 어떤 역사와 자신들의 문화를 우리 국내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고려인들은 어떤 노동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또 기껏해서 나아가면은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후손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우리 고려인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을 대표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홍범도 장군이었고, 네. 그런 분들이 고려인들의 구심점이었고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그러한 분이 소련에서 우리 국내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은 진짜 우리들의 어떤 긍지 자부심, 부모님 같은 분이 국내에 오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이런 목적과 어떤 의지, 이것을 주셨던 거죠. 네. 이번 그 특별전을 본 일반 관객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관객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 고려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의 네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고려인들이 이렇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려인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잘 몰랐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인들이 독립운동에도 헌신했고 그 뒤로 꿋꿋이 우리 민족을과 우리 모국어와 민족 문화를 지켜오는데도 정말 그 이역말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해가면서 정체성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켜온 데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비로소 고려인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네. 이분들을 앞으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죠. 네. 근데 전시 기간이 좀 짧아서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아쉬움을 좀 달랠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더 보고 싶은데 네. 2주 정도 이렇게 특별전하고 이렇게 멈추니까 그 뒤로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위를 봐서 네. 다시 이 고려인들의 독립의지와 항일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전시를 꾸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모여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특별전의 성과, 이런 걸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죠. 예. 첫째가 고려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식.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고려인들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이 역사, 네. 그 어떤 대화 드라마 같은 역사적 삶을 이해하게 돼서 더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독립운동에 이분들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 정말 큰 부분을 이렇게 피땀으로 헌신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 홍범도 장군 특별 전시회 얘기 나누면서 그 의미, 성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